미국의 부채 협상이 최종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물론 아직 더 가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타결이 됐다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채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쉬었던 시점에서 우리 증시도 같이 쉬어줬기 때문에 이제 미 증시의 어떤 상승 기대감을 그대로 연결시켜서 같이 올라오지 않겠느냐라는 판단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분위기를 계속 살릴 수 있다라면 어떤 종목군들이 또 움직일 것인지, 또 이번 주에는 경제지표들 어떻게 나올 것인지, 또 이런 부분들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외국인들이 지난 5월, 올해 동안이라 봐야 되나요? 전차군단에 16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매수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일찌감치 말씀을 드렸었던, 주도 업종, 전차군단, 이런 얘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니까 이제 눈에 띄는 그런 어떤 상승률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자, 그동안 알게 모르게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집을 해왔었고, 모아왔었고, 또 우리가 거기에 같이 동참했었다는 것이 정말 다행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된 MOU가 체결이 됐다 얘기가 전해지면서 그 규모가 1200조 원이다, 어마어마하다, 등등등 얘기 나오고 관련 종목군들이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런 상태를 이용해서 또 실속을 챙기는 그런 상장사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MOU는 양해각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요것을 이용해 가지고 실속을 챙기고 있다. 자, 어떤 종목들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5월 30일입니다. 자, 오늘이 월요일인 줄 알았어요. 네, 월요일인 줄 알았는데 화요일이더라고요. 네, 아무튼 5월이 또 이렇게 잘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기대감이 굉장히 크죠. 또 미국장도 쉬고 우리장도 쉬어줬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을 그대로 연결시킬 수 있었겠다 생각되고요. 사실 오늘 같은 날, 아니죠, 어제 같은 날 같은 때는 이제 장이 쉬지 않는 게 낫다 싶을 정도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채 협상에 대한 부분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부채 협상, 그죠, 어제 부채 협상에 대한 부분이 이제 종결된 걸 알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어제도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데, 자, 그 분위기 그대로 이어서 오늘 올라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미국의 국가 채무 불이행 디폴트 시한을 8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하원 의장이 부채 한도 협상에 최종적으로 합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협상에 합의했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다 해결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일단 이렇게 되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결정을 내립시다라고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을 설득할 것이고, 또 이제 메카시는 공화당을 설득하게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통과가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법안 초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그 누구도 미국이 디폴트 상황에 빠질 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보시고요. 자, 혹시 모를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6월 1일 디폴트가 아니라 6월 5일로 디폴트를 좀 연기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우리가 디폴트에 빠집니다 라고 했지만 그 부분을 6월 5일로 좀 밀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보게 되면은 전부 다 예정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죠. 자, 어제 이제 미국장이 쉬었단 말이죠. 미국이 휴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쉬는 날을 이용해가지고 또 의회도 같이 쉬기 때문에 이 이후에 상황이 진행될 거 생각해 본다라면 6월 1일로 하면 너무 빡빡하다. 6월 5일로 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의회가 이제 표결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곧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는 내일, 오늘 내일 정도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갈 것 같고요. 아무튼 협의안은 아직 지지를 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괜찮아 보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쪽에서 협상에서 끝났는데 이대로 어쨌든 밀고 나가겠죠. 자, 협상안을 좀 보게 되면은요,
대선을 포함하는 2024년까지 2년간 부채 한도를 상향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24년 회계년도 지출을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을 최대 1%만 증액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공화당도 네, 뭐 삭감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동결적으로 많이 간 것 같고 민주당 쪽에서는 더 많이 늘리자라고 되어 있었지만 늘리지 않는 것으로 갔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또 나중에 또 바뀌어요. 네, 또 바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중요하지 않고 지금 당장은 이제 디폴트가 해소되었다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요. 네, 절충안을 내놓게 되겠죠. 뭐 이렇게 와장창 해놓고 나서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그렇잖아요. 뭐 이거 사과 한 봉지에 얼마예요? 10,000원입니다. 그러면 에이 너무 비싸. 8,000원 주세요. 그러면은 네,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안 돼요. 9,000원에 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절충안을 해서 이제 이렇게 체결이 되는 것처럼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좀 무리한 수를 내놓고 나서 서로 막 된다 안 된다 가지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서로 간에 납득할 수 있는 중간 정도 즈음으로 하는 것 아니겠는가. 장사의 기술을 여기다 집어넣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큰 고비는 넘었고요. 자, 그러면 남아있는 재료들이 뭐겠어요? 네, 긍정적인 호재들 이런 것들 봐야 되겠죠. 경제지표만 일단 좀 볼게요. 자, 간단하게 보시면은요, 이번에 바로 발표가 되는 것이, 소비자 신뢰지수입니다. 네, 오늘 발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니까 우리는 내일 오전 정도 발표가 되겠죠? 네, 오늘 밤에 미국 시장으로, 미국 시간 오후 11시에 발표가 되는 게 소비자 신뢰지표인데, 이게 101에서 99.1로 떨어집니다. 즉, 소비자 신뢰가 엉망이다. 앞으로 시장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경제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요일날 발표되는 것이 이제 ADP에서 나오는 비농업 고용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29만 6천 건에서 16만 7천 건으로 바뀝니다. 즉 많이 줄었다는 거죠. 고용이 줄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 아래쪽에 있는 실업 청구 건수는 어떻게 됐느냐? 22만 9천 건에서 23만 6천 건 늘어날 것이다. 즉 실업이 늘어날 것이다. 고용이 줄고 실업자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하나 더 때리면은 ISM 제조업 지표가 나옵니다. 이게 47.1에서 47.0 그냥 그대로예요. 네, 특별하게 변화가 없죠. 자, 그렇다면은 경제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상황에서 뭐가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고용 지표. 실업이 나빠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금요일로 넘어가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 에버리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평균 시간당 수입, 우리나라 치면 이제 시급이죠, 시급. 시급이 0.5%에서 0.3%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줄어드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비농업 고용, 변화라고 해가지고요. 25만 3천 건에서 18만 9천 건으로 즉 비농업, 농업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의 이 고용이 많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업률 같은 경우는 3.4에서 3.5로 좀 늘어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야 별로 안 좋잖아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쁜 게 아니에요. 네, 여기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채용 공고도 있습니다. 수요일날 발표되는 채용 공고 건수도 지금 9.59 밀리언에서 9.41 밀리언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채용 공고도 줄었어요. 채용 공고도 줄고 네, 고용자 수는 줄어들고 실업자 수는 늘어나고 실업률은 올라갔습니다. 뭐야 되게 나쁜 것 같은데요? 라고 보여지지만 실제로 실업률이 4% 미만이면 경기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은 거죠. 그동안 실업률이 과하게 좀 높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 과하게 낮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4% 미만이면 괜찮습니다. 다만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실업률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연준 니네들 보고 있나? 네. 금리 인상 못한다. 네, 금리 인상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의미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히 뒤로 물러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큰 충격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를 동결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효과. 자, 금리 한번 동결하면 다시 올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쭉 진행이 된다면 잘하면 연말쯤에 금리 인하에 대한 소식을 우리가 접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건 호재가 기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뭐 기업들의 실적 이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제 디폴트라는 하나의 어떤 벽을 넘어서 그냥 확 치고 넘어가는 그런 호재성 재료들이 이제 확 튀어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즉 장막을 거둔 거죠. 그 안에 옹기종기 모여있던 호재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이고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2600 넘어갈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2600 넘길 것이다. 2600 넘기게 되면 또 역사적인 뭐가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뭐 그러겠죠.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의 기술주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좋은 편이기도 하면서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좀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그 AI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AI가 잘 나가면은 반도체 칩이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도 같이 증가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삼성전자 지금 7만원 넘어갔죠. 하이닉스도 10만원 넘겨서 11만원까지 한번 진행을 했었고요. 계속적인 어떤 기록을 좀 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다가 뭐 현대차 뭐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매수가 계속 쏠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보면 이제 그 거래량, 거래 대금 이런 증가가 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지금은 거래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2차전지 쪽으로 또 많이 몰려갔거든요. 그 자금들이 다시 들어와 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 2차전지에서 빠져나갈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주도주가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 팔아먹은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팔고서 매수했던 2차전지가 내려가고 있는 상태라서 개인들이 약간 지금 불편한 상황일 거란 말이죠. 이걸 다시 팔고 그때 팔아먹은 종목으로 다시 넘어가기가 애매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거래량이 늘어나기 좀 어려울 것 같다 생각되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집어넣고 있고 밀어넣고 있는 이 반도체, 그 다음에 자동차, 전차군단 쪽으로의 주가 상승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들이 올라와서 단기적으로 빵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면 또 차익 매도가 나오거든요. 그럼 조정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자금의 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종목군에 또 몰리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서 특정한 종목군들만 치고 올라가고요. 나머지 종목군들은 조금 주춤하면서 움직일 수 있다. 대신에 이것이 또 코스피적 시점 상위 종목들이다 보니까 이쪽에서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 분위기는 좋아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전차군단 잘 들고 가셔야 됩니다. 전차군단 계속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빛을 보기 시작하는 거니까요. 잘 들고 가시고 계속 올라갈 수 없겠죠. 어느 정도 올라가다 또 조정이 나오겠지만 이게 큰 추세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조정이 조금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더 사야 되는 그런 판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흐름은 이제 이쪽으로 완전히 넘어와서 바뀌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600, 2700 넘기는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대형주. 이거 기억나시죠? 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축했느냐에 따라서 이번 주에 계좌 수익률이 상당히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계속 이어지는 얘기이긴 한데요.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기아 이쪽으로 외국인들 전차군단 무려 16조 원에 달하는 순매수를 해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엄청나게 사들였습니다. 자, 이게 지금 7만원대 회복한 거, 그 다음에 그 하이닉스가 장중에 11만 500원까지 올라섰던 거, 이런 52주 신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죠. 여기다가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얘네도 신고가예요. 지금 현대차 올해 순매수 규모가 1조 2,600억이랍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삼성전자에 이어서 두 번째로 외국인들이 많이 산 종목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아도 역시 5,4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지금 이렇게 되면은 현대차와 기아차도 계속적으로 지금 신고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신고가 나오고 있고요. 이 52주 신고가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최근 1년 안에 이런 가격을 본 적이 없다라는 거니까 최근 1년 동안 매수한 사람들은 다 수익이라는 얘기죠. 위에서 물렸던 사람들도 추가 매수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다 수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삼성전자 그동안 물려가지고 고생들 많으셨는데 추가 매수 계속 해오셨던 분들은 지금 수익권 들어가서 아주 좋은 분위기 형성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더 올라간대잖아요. 그러면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그 한국거래소에 따르면은요, 외국인은 지난 26일 기준, 지난 금요일날 기준으로 봤을 때요, 코스피에서 12조 3,600억을 매수했답니다. 12조 3,600억. 근데 전기전자, 운수장비 이쪽으로 전기전자 그거 뭐 앞서서 얘기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이쪽으로 매수한 게 뭐다? 16조 원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업황이 전차 군단으로 몰린 거예요. 전차 군단에 16조 원 매수를 하고 전체 시장에는 12조를 매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실질적으로는 다른 업종 쪽에서 팔아먹은 게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철강, 금속, 의료정밀, 화학, 통신 이런 쪽을 팔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외국인들은 지금 전기전자, 운수장비, 금융보험
네, 제가 말씀드렸던 업종들만 매수를 해준 거죠. 외국인들 매수가 실질적으로 장이 밑에서 올라갈 때 많이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가시면 되는 거죠. 철강금속 같은 경우는 포스코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포스코가 2차전지 섞이면서 막 던지기 시작해가지고 원래 철강주들이 그렇게 나쁜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근데 포스코가 조금 엉성하게 얽혀가지고 그쪽에 좀 떨어진 것 같고요. 의료정밀 같은 경우는 네, 아직은 빛을 발할 수 없는 단계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 통신주들은 뭐 좀 그렇고요. 화학주들 같은 경우도 나쁘진 않다 생각되는데 이쪽이 지금 보면은 2차전지 쪽에 엮이는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철강금속, 화학 이쪽은 2차전지로 해서 팔아먹는 모습이 좀 있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고요. 뭐 전체적으로 뭐 네,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괜찮은 부분인 것 같아요. 올해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수와 비중이 90%에 가깝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외국인들이 매수한 전체적인 그런 자금이 삼성전자에 흘러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10조 원 정도 매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코스피 전체 시장에서 매수한 게 12조고 모든 지금 그거 다 합쳐가지고 외국인들이 전차군단에서 매수한 게 16조라니까 어마어마한 물량이 삼성전자에 들어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계속해서 뭐 팔아서 없애버릴 것처럼 그게 팔더니 밑에서 다 사들이는 거 보세요. 작년 7월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코스피 매수로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좀 찬바람 불기 시작할 때부터 삼성전자 매수도 계속 해왔다는 거죠. 얘네들이 정말로 나쁘고 가능성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매수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뭔지 아시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 전차군단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계속 갑니다. 계속 가는데 문제는 타이밍이에요. 매수를 언제 해줄 것이냐. 지금 따라가는 거는 좀 부담스럽다 생각해요.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이 그냥 놔두셔야 되겠습니다만 향후에 매수라고 하신다면 지금 따라가는 거, 지금 불타게 하는 것도 안 좋기 때문에 조정이 좀 들어오는 거 기다렸다가 지금보다 비싼 가격을 주더라도요. 조정 나오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지지점까지 보고 돌리는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가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MOU 체결 소식에 주가가 치솟자 실속 챙기는 상장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요거는 진짜 네, 우리가 초보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그런 이슈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 MOU라는 것이 그 양해각서입니다. 양해각서. 자,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런 거거든요. 네, 우리 뭐 좀 잘해볼까? 뭐 이런 식의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걸 가지고서 지금 뭐가 됐다 이런 것처럼 나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투치킨이 미국 뭐 켄터키 프라이드 네 그쪽 하고 우리 닭 좀 갖다 써볼래요? 그랬더니 켄터키 프라이드 아저씨가 허허허 그럽시다 좀 갖다 줘보실래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내가 언제 좋은 날 하면 닭 갖고 가볼게요. 그게 MOU. 그래서 괜찮아지면은 한번 써볼게. 이게 MOU인데, 이거는 뭐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냥 뭐, 한번, 좋은 날 한번 해볼게. 나중에 한번 이렇게 해볼게인데, 이거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별론 것 같아요. 네, 아니면은, 마음에 안 들어. 물론, 성투치킨이 그럴 리는 없습니다만, 네,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또는 내가 켄터키 프라이드한테 겨우 줘야 되겠어! 이렇게 하면서, 닭을 안 줄 수도 있는 거지. 뭐, 아무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MOU라는 것은 규모로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오고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들어갔을 때 이것이 체결되는 경우들이 실제로 많지 않았던 부분 좀 있고요. 또 이게 체결이 되어야지만이 실제로 수주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MOU는요 단기적 이슈일 가능성이 매우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들썩였다는 것도 그런 내용이고요. 이게 1200조 원에 달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재건과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올랐는데 그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니까 단기적 차익 매도도 좀 나오고 있지만 요거 외에도 기업들이 막 이것을 주가 상승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웰바이오텍 같은 기업 같은 경우도 유상증자의 새로운 투자자를 구했다. 네. 진짜 어이없다. 그죠? 네. 유상증자의 새로운 투자자를 구했다. 뭐 주가가 이제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자, 국보 같은 경우가 이제 되게 재밌는 게 지금 보면은 전환사채를 진입한 게 있어요. 전환사채를 진입했는데, 지난해 12월하고 올해 1월에, 유상증자하고 전환사채 쪽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유상증자는 746원이고요. 전환사채는 807원에, 계산이 되어 있대요. 근데,
물론 아직 물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 국보의 종가가 8,630원이다. 그럼 계산해보세요. 10배 무조건 넘잖아요. 이런 것들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삼보토건 같은 경우는 최대주주 DYD가 네, 삼보토건의 주식을 전량 담보로 네, 대출 계약을 실시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번에 100% 담보 제공했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네, 당연히 대출금도 늘어났겠죠. 그래서 돈을 많이 챙기고 있는 상황이 좀 벌어진다는 얘기죠. 주가가 많이 올라갈 때 유상증자하는 기업들 많이 있고요. 조심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담스럽죠. 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이 MOU라는 것은 당사자 간 양해, 합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뭐 안 해도 상관없다. 네, 그냥 한번 잘해봅시다. 이런 정도의 의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허점을 노려서 MOU 해놓고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네. 모유가 되는데 이게 모유 이렇게 해야 되는데 MOU 단계다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뭐 대단히 큰 게 터질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 사업이 안 되더라도 MOU 단계였기 때문에 면피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기사에서 면피라는 말 써도 되나? 이거 고스톱 용어 아닙니까? 면피, 피박을 면하다. 그게 면피 아닙니까? 아무튼 면피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가를 부양시키고 그걸 이용해서 부양된 주가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속을 챙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거래소는 이제 법적 구속력이 있는 MOU에 한해서 공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것이 파기가 되면 네, 페널티를 부여하겠다 이런 것들. 네.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요, 법적 구속력이 있는 MOU, 여기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법적 구속력이 없고, 번복 가능성이 큰, 그런 MOU 같은 경우는 공시 대상도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MOU에 대한 부분들은요, 뭐,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을 겁니다. 네, 너무 이거를 크게 생각하시면 좀 그렇고요. 단기적 이슈, 호재,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호재, 기대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가가 좀 뛰어오를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물량이 나오는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매도 포인트를 계산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은 뭐 기대감이 좀 클 것 같아요. 이제 연휴 지나오시는 동안에 빨리 네 화요일이 와라 막 이렇게 연휴 왜 빨리 안 지나가는 거야 막 이렇게 평소에 생각하지도 않았었던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대감이 클수록 그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좀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이제 몇 시간 있으면은 이제 장 개장되고 여러분들 좋은 계좌 상황들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은 아침부터 뛰어나가는 그런 형태의 기대감들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뭐 큰 분위기 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부채 협상이 최종적으로 타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뒤에 보이지 않았던 호재들이 튀어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전차군단 16조 원을 매수했는데 시장이 올라감에 따른 이런 강력한 어떤 상승 드라이브도 계속 걸릴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차군단 우리는 작년 말부터 계속 준비해왔어요. 그리고 계속 매수해왔었기 때문에 충분한 물량 확보 가능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자, 지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동안이기 때문에 이제는 즐기세요. 즐기시고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 다시 사들인다라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당분간은 단기 조정에 대한 어떤 차익이라는 것도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 위치긴 했습니다만 네, 그냥 무시하고 내려면 더 사지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MOU라는 것은 양해각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MOU로 실속을 챙기는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 네, MOU는 단기적 이슈에 불과하다. 그리고 MOU 체결을 통한 이슈 때문에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면 물량 나오는 자리를 반드시 체크하고 변화가 생길 때 반드시 매도하는 전략들을 세워주셔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연속해서 나온다면 어딘지 모르게 닿으면 뒷면이 나올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는가? 실제로는 앞면이 몇 회 연속해서 나오더라도 다음번에 앞면이 나올 확률과 뒷면이 나올 확률은 둘 다 2분의 1로 똑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동전을 막 던지니까 앞면 그런데 이번에는 뒷면이겠구나 생각했는데 또 앞면
몇 번이 나오더라도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갈 확률과 내려갈 확률은 반반인데 거기다가 네, 상승할 확률에 대한 어떤 포인트를 조금 더 많이 더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50%인 그런 확률을 조금 더 내 쪽으로 많이 기울게 하는 거, 그것이 바로 네, 기업의 분석이고 차트의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에 오르고 내리면요, 우리가 뭐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충분히 우리가 계산하고 또 분석해서 우리가 잘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간다면 조금은 더 네, 우리 쪽으로 유리한 쪽에 그런 선택지를 많이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분석 없이 그냥 남의 말만 듣고 투자하시는 거 별로 좋지 않죠? 뉴스만 듣고 투자하는 거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시장을 이해하고 시장의 방향을 생각하고 그렇게 가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만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에 맡기지 말고요. 여러분들의 실력, 여러분들의 분석, 그런 것들에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성공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네,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